총리님,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보다 2배에 달합니다. 2012년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69조 7,300원입니다. 300억 원입니다. 중국과의 수교 잘한 거죠? 네. 총리님, 그죠? 네. 예,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또 어려움이 미쳤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왜 북한 공산당을 돕냐?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거다. 남침했던 북한을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에 반출을 승인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우리나라 보수 진영 일각의 이 시각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남침했고 공산당이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원조가 다시 우리의 공격의 재료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교역하고 관광하고 이래서 그것이 북한을 퍼주기 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중국도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도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00만 명이 여행을 가서요. 어마어마하게 한 2조 2천억 현금을 뿌리고 와요. 이게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도운 겁니까? 거기에 전용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 남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 책임이 없습니까? 중국이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88년 우리가 공산당이지만 중국과 수교해서 교역해서 관광 보내서 대한민국이 최대 교육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전적 구상에서 벗어나야 10년, 2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북한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냉전은 해체됐는데. 북한의 위협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지만 중국의 체제를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북한 탓만 하면서 경제협력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신뢰만 형성이 된다면 못할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하고 북한을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발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공산주의국가 손잡았던 그 1980년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우리의 경제의 효과를 보인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고 한 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공격으로 돌아온 그 경험에서 오는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는 아주 심각하게 있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단 국가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그런 도발을 막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더 먹여 살릴 건가, 어떻게 하면 한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정책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무조건,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요, 정책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어떠한 수도 쓰지 않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 개의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지금처럼 분단된 상태로 갈 경우 2031년 잠재 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2050년 G2, 즉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북에 대한 냉정적 사고를 버리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